안녕하세요. 투자플랜 B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크게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가 있고, 임대차 기간 중에 하는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접하게 되는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예요. 뭐냐 하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하게 되는 그런 임차권 등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임차권 등기와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와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첫 번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그런 임차인을 위한 제도예요. 일단 신청 요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함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내가 이사를 하거나 또는 주민등록을 옮겨서 전출을 하더라도 내가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는 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우리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반드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대항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이걸 신청하면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새롭게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별개로다가 이제 임차권 등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큰 돈은 안 들어가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보면 민법 제621조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 시작 또는 중간에 또 끝날 때 편하게 서로 임대인의 동의하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임차인 혼자 할 수 없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없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건데, 언제부터? 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거는 상가 건물이나 대항력을 미리 확보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 활용되는데, 아무래도 임대인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실무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요. 법원에 접수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전출을 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더라 이거지. 그럼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거,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해갖고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를 종종 아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하고 민법상 임차권 등기에 그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배당력이잖아. 그 배당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번 배당력과 배당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은 임차권 등기가 법원에 접수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입 등기된 이후 임차인이 이사를 하거나 전출을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시까지 내가 계속해서 전입과 거주를 하였다면 최초 전입 및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전, 이후, 이게 다른데,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내가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별도의 배당 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즉 당연 배당 요구권자라는 거죠.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였다면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별도로다가 적법하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정말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액임차인을 제외한 모든 임차인은 반드시 전입과 확정일자를 함께 받은 후에 적법하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액임차인은 전입 및 거주를 하면 내가 확정일자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내가 전입만 빠르다면 확정일자를 그 이후에 받았든
관계없이 내가 적법하게 권리시공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는 내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전입이 거주만 하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금액이 5천만 원이야. 근데 최우선 변제금이 2천만 원이야.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 전임이 거주를 하면 2천만 원까지 먼저 받을 수 있는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3천만 원 남잖아요. 보증금에서. 그건 확정일자 없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전입하면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아요. 요즘은 대부분. 전입하고 확정일자 안 받는 경우 사실은 없죠.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대항력은 전입일 다음날 0시부터 발생된다는 거 다 알죠. 대부분이. 예로 전입일이 2026년 2월 2일이야. 확정일자 이거보다 빨라. 2026년 1월 30일이야. 이런 경우에 확정일자를 전입일보다 내가 아무리 빨리 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전입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입일인 2026년 2월 2일 다음날 0시, 즉 2026년 2월 3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받는다는 거. 그냥 확정일자 아무리 빨리 받아도 의미 없어요. 전입을 하고 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거야. 동시에 받던지. 그래야지만 전입이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지. 전입 없는 확정일자는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그거 꼭 기억하셔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소액임차인의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 일자보다 전입만 빠르다면 확정일자가 있든 없든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하셔요. 다만 소액임차인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소액임차 최우선 변제금은 총 배당금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것. 예를 들어 배당금이 2억이야. 근데 소액임차는 10명이나 돼. 다 합치니까 다 주면 2억이야. 다 주면 어떻게 해. 실질적인 권리자들 보호 못 받잖아요. 그래서 2분의 1까지만 주게 돼 있어요. 소액임차인이 한 10명이어서 2억이 된다 하더라도 총 배당금 2억에서 반, 1억까지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서 판결문 등 채무명령을 받아놓은 경우 이사를 하였다면 보증금 외에 지연 손해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사를 한 경우에만 지연 손해금을 받는 거고 이사를 하지 않으면 이 지연 손해금을 못 받아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제 민법상 임차권을 보면 이거는 이제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인데 임대차 종소 기간 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등기하는 것이고 등기된 임차권은 민법상 등기된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소에 접수된 날,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와 마찬가지로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요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했으면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별도의 배당 요구 하지 않아도 배당해 줍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 그 임차인이 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 임차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법상 임차권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찬가지로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등기부에 보증금이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예전에 한 것들 보면 보증금이 기재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 사람이 별도의 배당금을 해주지 않으면, 즉 채권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그럼 배당을 못 해줘요. 그래서 배당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보증금 기재를 다 하라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 이제 보증금 기재가 안 된 경우들이 있어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요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경매 등기 전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배당 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자가 되는 게 맞다. 이거 기억하세요. 또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부에 보증금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기간에 경과한 경우가 많아서 법원이 정확한 배당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배당 요구, 즉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누락될 실무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만.
보증금이 기재된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는 있지만, 배당받을 권리는 있지만, 안전하게 내가 돈을 배당받으려면, 그래도 배당 요구를 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민법상 임차권 등기에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요거만 하면 돼요. 즉, 민법상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점유, 전입과 관계없이 등기소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아 배당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임차권을 하였다면 별도의 배당 요구 없이도 주택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말소유 기준 관리 이전에 대항력이 있는 민법상 임차권도 주택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을 배당받을 때까지 말소되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민법상 임차권도 주택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배당료 종료일까지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과 민법상 임차권의 다른 점은 보증금액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상 임차권에는 시효성 변제금이 없다는 것. 시효성 변제권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민법상 임차권 등기에 만약에 보증금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민법상 임차권 등기지? 이걸 알려면 등기부 등본을 보면 주택 임차권 등기는 등기부 등본 을구 등기 목적란에 주택 임차권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등기 원인란에 어디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2020 요 사건 카임 이거 딱 찍혀 있어요. 사건 번호가.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보증금도 나와 있고 범위, 임대차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 개시일자, 확정일자, 임차권자 누구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법상 임차권은 등기 목적란에 주택 임차권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대신에 임차권 설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 임차권이라고 안 되어 있고 임차권 설정. 그리고 등기 원인란에 보면은 사건 카임이 아니라 이런 문구 대신에 그냥 설정 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보증금, 범위, 임대차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 개시일자, 확정일자를 문구 대신에 임차 보증금 얼마, 저속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차권자 누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민법상 임차권 등기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하고 민법상의 임차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보기 어렵다. 하지만 경매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민법상 임차권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정말 아주 가끔 이것 때문에 분석을 잘못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정말 아주 가끔. 근데 평생에 이걸 만날 일이 없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 등기,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와 민법상의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플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